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삶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이 창조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도 마찬 Y예요. 모든 경험, 모든 장애물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어요. 감정과 생각은 내부의 것이고 세상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별개의 현상이라고. 하지만 만약 그 믿음 자체가 가장 큰 환상이라면요. 양자 물리학, 고대의 지혜, 그리고 의식의 본질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관찰자는 곧 관찰 대상이다. 이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현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라면요.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칠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몸으로, 감정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한번 그것을 느껴버리면 당신은 현실을 자신의 의지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첫걸음을 디뎠어요. 오래된 환상을 벗고 진짜 힘을 회복하는 길 위에 서 있어요.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과 영적 스승들은 이렇게 속삭여왔습니다.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죠. 1881년 물리학자 토머스 영은 하나의 실험을 통해 이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이중 슬릿 실험이에요. 전자를 두 개의 슬릿 사이로 쏘았을 때 누가 관찰하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여러 가능성으로 동시에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변화, 관찰. 이 개입되는 순간 그 파동은 사라지고 고정된 입자로 변했습니다. 마치 무한한 가능성이 하나의 현실로 수축된 것처럼요. 이 말은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니에요. 당신의 의식, 집중, 주의력 자체가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당신이 세상을 관찰하는 방식이 실제로 현실을 바꾼다면 당신의 삶, 관계, 성공, 존재, 전체는 과연 어디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제20세기에 깊이 있는 영적 사상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찰자는 곧 관찰 대상이다. 이 말은 겉보기에는 역설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명확한 진실이에요.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 세상에서 두려운 사람들만 보인다면 그것은 세상이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내면이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는 걸까요? 당신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보인다면 그것은 그들이 진짜로 불성실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인식이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까요? 반대로 당신이 사랑과 아름다움, 친절함을 느끼며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건 세상이 원래 그렇게 따뜻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 안의 사랑이 세상을 그렇게 비추고 있는 걸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도권이 당신 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을 열어나가 볼까요? 이제 당신은 하나의 강력한 진실을 받아들였어요. 당신이 보는 현실은 당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며 당신은 그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관찰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현실을 의식적으로 재편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첫걸음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것에서 시작돼요. 1단계, 알아차림.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 순간 반응하며 살아요. 누군가가 무례하게 말하면 바로 화를 내죠. 불쾌한 일이 생기면 바로 기분이 가라앉아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진실이라 믿고 몰입해버려요. 하지만 만약 즉각적인 반응 대신 단순히 그것을 지켜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할 때, 또는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잠깐 멈추고 그 감정이나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과 감정, 생각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그 틈은 당신을 반응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의식적인 존재로서의 주도권을 회복시키는 공간이에요. 마음은 습관을 반복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늘 결핍을 보면 결핍만 반복되고 늘 한계를 보면 그것만 계속 강화돼요. 하지만 그 반복을 깰 수 있는 순간은 언제나 관찰자의 자리에서 바라볼 때 일어나요.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2단계. 인식의 전환. 새로운 관찰을 선택하기. 이제 당신은 알고 있어요. 당신은 단지 삶을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관찰을 통해 삶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걸요. 당신은 지금도 매 순간 하나의 특정한 현실 버전의 채널을 맞추고 있어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떤 현실을 선택해서 바라보고 있나요? 당신이 멈춰 있는 현실?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의 현실? 당신이 실패하는 이야기?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이야기? 두려움의 프레임? 아니면 사랑과 확장의 프레임? 이 모든 현실은 이미 존재해요.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해 바라보는지에 따라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이 자기 바깥에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감정은 외부 사건의 반응이라고 여기고 상황은 자기 통제 밖에 있다고 느끼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모든 건 환상이에요. 현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식에 따라 매 순간 다시 쓰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비밀이에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 같은 패턴 속을 맴돌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감정, 생각, 믿음에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자신이 두려운 사람이라고 믿고, 불안감이 올라오면 그것이 실제 위험이라고 믿고,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이 무능하다고 단정짓죠. 하지만 관찰자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게 달라져요. 감정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감정을 지켜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 거리감 속에서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관찰자의 상태는 누구나 지금 당장 훈련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단계로 갑시다. 3단계. 동일시 해제. 마음의 자동 조종에서 벗어나기. 이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연습이에요. 지금 눈을 감고 떠오르는 아무 생각이나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 생각에 말 걸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 생각을 바라보는 나는 누구지? 그 순간 무언가가 뚝 하고 분리될 거예요.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인식하고 있는 의식 자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마음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동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현실을 명료하게 보기 시작해요. 당신은 이제 단순한 삶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 현실을 설계하는 창조자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이제 당신은 마음과의 동일시를 끊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지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는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인식을 확장하여 무의식에 숨어있던 반복 패턴들을 발견하는 것.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들,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 언제나 비슷한 타이밍에 찾아오는 불안, 늘 유사한 방식으로 끝나버리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내면이 계속해서 동일한 현실을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패턴은 내 안에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외부에서도 드러나는가? 노트를 꺼내서 반복되는 감정과 상황을 적어보세요. 당신이 자주 느끼는 감정, 당신에게 자주 일어나는 상황, 늘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 그리고 그 리스트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연결점을 찾아보세요. 내가 반복해서 관찰해온 그것들이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는가?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삶에서 겪는 고통과 제한. 그건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적 관찰이 만들어낸 거울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 패턴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즉,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어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현실로 주파수를 바꾸는 것.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에요. 생각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지켜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패턴을 인식하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새로운 현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자,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막힘이나 정체를 느끼는 영역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는 대신 가능성과 해답만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무언가 가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오랫동안 문제에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가능성만을 바라보면 당신의 뇌는 새로운 인식 방식에 적응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현실도 그것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변화예요. 당신의 에너지, 감정, 생각, 관찰 방식 전체가 바뀌는 일. 그리고 이 전환은 물리적 현실에도 영향을 줘요. 당신이 보는 기회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그 결과 삶 전체의 궤도가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관찰자의 상태에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은 그 명확한 징후들이에요. 1. 마음이 잔잔하고 명료하다. 5.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침착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2. 보이지 않던 패턴들이 보인다. 5. 자신이 왜 그런 상황을 반복하는지 스스로 인식하게 돼요. 3. 감정 반응이 줄어든다. 5. 예전에는 크게 흔들리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현상처럼 느껴져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느껴본 적 있다면 축하해요.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 장면 전체를 관찰하는 감독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다음으로 펼칠지, 어떤 현실에 발을 들일지, 어떤 에너지로 살아갈지를요.
이제 당신은 단순히 현실을 관찰하는 자를 넘어서 그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의식적으로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듯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의 버전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요.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말해요. 입자는 관측되기 전에는 무수한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지만 관찰이 개입되는 순간 그 가능성은 하나로 붕괴되며 현실로 나타난다고. 당신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 한 가지 가능성, 그것이 바로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현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버전의 당신은 풍요롭고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또 다른 버전의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모든 버전의 당신은 이미 존재해요. 단지 당신이 어떤 버전의 채널을 맞추는가가 중요할 뿐이죠. 그럼 이제 그 채널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단계, 지금의 주파수를 파악하라.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기 전에 먼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는가? 어떤 상황이 반복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가? 내가 매일 강화하고 있는 신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머물러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인식이야말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원하는 버전의 자아를 구체화하라. 이제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버전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버전의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매일 느끼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명확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감정까지 구체적으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야말로 주파수를 전환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이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길 원하는가? 그 부자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부터 느끼세요. 사랑받고 싶나요? 이미 사랑받는 존재처럼 자신을 대하세요. 자유로운 삶을 원하나요? 지금 이 순간 자유로운 태도를 취해보세요. 현실은 이렇게 바뀝니다. 당신이 먼저 그 감정 상태를 선택할 때 외부의 현실이 그것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3단계, 그 새로운 에너지로 살아가라. 이제 당신은 단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 버전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질문하세요. 내가 원하는 현실을 이미 살고 있는 그 나는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할까? 그 질문에 따라 행동하는 순간, 당신은 그 주파수에 더욱 강하게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기존의 현실은 관성처럼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 할 거예요. 과거의 의심, 낡은 습관, 예전의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과거의 에너지일 뿐, 지금의 당신과는 무관한 잔재일 뿐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의심이 올라와도 그냥 바라보세요. 불안이 스며들어도 그 속으로 빠져들지 마세요. 옛 패턴이 다가와도 그저 또 나타났구나 하고 흘려보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새로운 현실은 점점 더 안정된 기반 위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예전의 현실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의 말투가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 그 순간 현실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당신은 원하는 현실의 진동수에 스스로를 맞추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난관이 있어요. 예전 현실로의 회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 삶은 종종 테스트하듯 옛 장면들을 다시 보여줍니다. 낯익은 문제, 반복되는 감정, 익숙한 패턴들이 다시 떠오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다시 옛 타임라인으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전환을 잠깐 경험했을 뿐 그것을 고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룰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 현실을 영구히 잠그는 방법. 변화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기본 설정이 되도록 하는 법. 1단계. 옛 타임라인과의 단절, 에너지 누수를 멈춰라. 우리는 종종 무의식 중에 과거의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말에 과하게 반응할 때,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자책할 때, 익숙한 패턴에 빠져 옛 습관을 반복할 때, 이 모든 순간들이 과거의 타임라인을 되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결심이 필요해요. 과거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문은 이미 닫혔다. 단순한 시도가 아닙니다. 단호한 선언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반응을 중단하세요. 과거의 자극이 올라올 때 그냥 바라보고 넘기세요. 옛 습관이 끼어들 때 곧바로 환경을 바꾸고 집중을 전환하세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뇌와 몸은 익숙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복할수록 이전 타임라인은 점점 힘을 잃고 결국 완전히 해체되어 버릴 거예요. 2단계, 감정적 고정, 새로운 감정을 몸에 각인하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당신의 몸은 감정을 기억합니다. 수년간 두려움, 불안, 결핍을 반복해왔던 몸은 그 감정들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로는 변화하고 싶어도 몸은 여전히 과거의 타임라인에 머물러 있으려 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새로운 현실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현실을 살고 있는 나의 감정을 몸으로 느껴보세요. 자신감, 충만함, 사랑받고 있음, 평온함. 이 감정들을 억지로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몸으로 생성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음악이나 움직임, 호흡 등을 통해 감정을 실제처럼 느껴보세요. 그렇게 감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차 새로운 에너지 상태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상태가 기본값이 됩니다. 3단계. 정체성의 전환, 새로운 나로 완전히 살아가라. 마지막 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새로운 나로 존재한다. 는 인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것.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말을 바꾸세요.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현실을 정의합니다. 나는 시도 중이야가 아니라 이게 내 방식이야. 이건 내가 그냥 하는 일이야. 네, 결정을 다르게 하세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질문하세요. 새로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세요. 반복하면 그 선택은 자동이 됩니다. 과거와의 동일시를 끊으세요. 예전의 나는 이라는 말은 줄이세요.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할수록 당신은 과거의 발목을 잡힙니다.
당신의 새로운 자아가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현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늘 당신의 정체성에 따라 반응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로 새로운 현실에 정착했는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당신 앞에 나타날 거예요. 과거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살았던 인생처럼 느껴져요. 전환을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들이 쏟아집니다. 필요한 사람, 필요한 상황이 맞춤처럼 나타나요. 가장 깊은 차원에서 나라는 존재가 달라졌다고 느껴져요. 생각만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변화한 거죠. 이 시점에 도달하면 이전의 삶은 더 이상 당신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삶의 피사체가 아니라 창조자였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지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변화가 아닌 의식의 전환, 존재의 혁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해요. 현실은 고정되지 않은 흐름이라면 나는 원하는 경험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한 가지 삶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예, 입니다. 당신은 단지 한 가지 타임라인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양한 현실을 이동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탐험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의 현실 항해가라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타임라인을 가속화할 수 있고 원하는 경험을 즉시 끌어올 수 있으며 상상 너머의 현실로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자, 시작해봅시다. 현실 항해의 법칙 1. 모든 타임라인은 지금 여기 존재한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그 일은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은 언젠가 만날 것이다. 내 삶은 언젠가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시간이라는 착각에 기반한 거예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미 양자장의 어딘가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은 그 삶에 맞는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현실 항해의 법칙 2. 진동수는 현실을 바꾼다. 모든 타임라인은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감정, 생각, 믿음. 이 모든 것이 그 진동수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지배적인 감정,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생각,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신념. 이 세 가지가 바로 당신이 머무는 현실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불안과 결핍을 계속 느낀다면 당신은 결핍의 타임라인에 머물게 되고, 확신과 풍요를 느낀다면 당신은 풍요의 타임라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핵심은 현실은 따라오지 않아요. 당신이 먼저 그 에너지가 되어야 해요. 현실 항해의 법칙 3. 주파수 고정, 선택한 타임라인을 잠그는 법. 이제는 단순히 원하는 삶을 상상하는 것을 넘어 그 삶을 살아가는 주파수로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다음 연습을 해보세요. 원하는 삶의 감정을 명확하게 설정하세요. 예, 풍요, 자유, 사랑, 성취, 평온. 그 감정을 하루에 몇 번이고 몸에 느껴보세요. 심호흡, 명상, 상상, 글쓰기, 음악 등을 활용하세요.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더라도 절대 반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과거의 잔상일 뿐이니까요.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새로운 타임라인을 확실히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현실이 물리적 차원에서 표면 위로 솟아오르게 될 거예요. 현실 항해의 법칙 4. 퀀텀 점프, 순간 이동 방식. 이제 가장 빠른 방식으로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퀀텀 점프, 즉 의식의 즉시 전환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해보세요. 1. 원하는 삶의 모습을 눈을 감고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장소, 감정, 주변 사람, 몸의 느낌까지. 2. 나는 이제 이 현실에 들어간다는 선언과 함께 그 장면 속에 들어간다고 느끼세요. 3. 눈을 뜨고 그 버전의 당신처럼 행동하세요. 말투, 자세, 선택, 에너지 전부 포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화가 아니에요. 의식의 이동입니다.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당신이 믿는 만큼 현실은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현실 항해의 법칙 5. 후퇴를 피하라. 흔들리지 않는 상태 유지. 전환 후 가장 큰 실수는 아직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 생각은 아주 교묘하게 당신을 과거 타임라인으로 되돌립니다. 그러니 다음을 기억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전 현실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단지 테스트일 뿐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통과하세요. 매일 아침 시각화, 감정, 행동을 반복하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당신은 새로운 현실에서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 현실은 과거보다 더 조화롭고 더 부드럽고 무엇보다 당신의 진동수에 완벽히 맞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타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더 이상 현실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내 삶에 한계가 전혀 없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모든 제약이 단지 믿음이었다면 나는 무엇을 창조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무한한 자아를 활성화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1단계, 한계라는 믿음을 해체하라. 당신이 그건 불가능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은 당신의 현실을 하나의 감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 누가 나에게 이 한계를 주입했을까? 만약 이 믿음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 반대가 진실이라면,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한계는 당신이 의식 없이 받아들인 남의 생각이라는 것을요.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당신을 묶을 수 없습니다. 2단계, 비전을 확장하라. 이제 진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디서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가? 어떤 영향을 세상에 주고 싶은가? 어떤 감정을 매일 느끼고 싶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커서 혹은 그럴 자격이 없다. 는 무의식적인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믿음의 수감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선택하는 존재, 창조하는 자아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비전을 꺼내세요. 그리고 그 비전은 단지 꿈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세요. 3단계. 무한한 자아로 살아가라.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한한 자아가 되고 싶다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음의 실천이 필요해요. 매일의 결정에서 물어보세요. 내가 무한하다면 지금 이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 대답대로 행동하세요. 제한된 시야에서 벗어나세요. 현실적으로는 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현실은 당신의 시야에 따라 바뀝니다. 당신의 언어를 무한으로 정렬하세요. 아, 하고 싶다는 말 대신 나는 이다로 말하세요. 한계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진동수를 끌어내리는 환경에서 멀어지세요. 대신 확장을 지지하는 콘텐츠와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이것이 반복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에너지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이 실체 없는 환상이었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게 되죠. 그때부터 당신은 단순히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의 진실을 완전히 체화했어요. 당신은 현실 속의 등장인물이 아니다. 당신은 스크립트를 쓰는 작가다. 당신은 무대 위배우이자 조명 디자이너이며 그 장면 전체를 움직이는 감독이다. 당신의 생각이 설정이고 당신의 감정이 조명이며 당신의 말이 대사이며 당신의 선택이 장면을 연출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이제 단지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어요. 내가 가능할까? 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 당신은 이제 이해했어요. 무한함은 목표가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것을.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의식적으로 빚어내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는 그 무한한 삶을 매일의 현실 속에서 구현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그것은 결국 기본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값이 바뀌어야 삶 전체의 궤도가 진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한한 자아로 살아가기 위한 일상적 실천들을 함께 정렬해 봅시다. 1. 오늘의 순간을 새롭게 설계하라. 하루의 시작은 그날 전체의 진동을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뉴스나 SNS에 끌려가는 순간 당신은 외부의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돼요. 하지만 당신은 관찰자이자 창조자예요. 당신이 원하는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에너지로 세상과 연결될 것인가? 무한한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감정과 주파수로 하루를 디자인하세요. 음악을 틀고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비전의 장면을 상상하세요. 그 에너지가 하루 전체를 인도하게 됩니다. 2. 무한한 자아와 대화하라. 매일 5분이면 충분합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고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써보세요. 무한한 나는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떠오르는 말을 그대로 써보세요. 이건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차원 자아와의 에너지 정렬이에요.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목소리는 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이 잊고 있던 힘을 상기시켜 줄 거예요. 3. 반응을 선택하라. 삶은 항상 당신을 시험합니다. 과거의 패턴이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고 불안이 다시 문을 두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기회예요. 당신이 과거의 나로 반응할지 아니면 새로운 자아로 선택할지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 다음번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반응하는 대신 선택한다. 나는 무한한 나의 시선에서 이 장면을 바라본다. 이렇게 작은 전환들이 결국 당신의 큰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4. 주기적으로 자신을 리셋하라. 하루 중 특정 시간, 예를 들어 저녁이나 잠들기 전, 당신의 에너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내가 흘린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머물렀던 주파수는 어떤 것이었는가? 내일은 어떤 에너지로 다시 정렬할 것인가? 이 작은 성찰이 다음 날의 현실을 미세하게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거대한 진폭의 전환으로 이어지게 돼요. 퓨저, 환경을 무한함에 맞춰 재설계하라. 우리의 에너지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파수를 낮추는 말, 반복되는 뉴스, 한계를 조장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과거 타임라인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이제는 환경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무한함을 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세요. 진동수가 높은 음악을 들으세요. 확장을 믿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할 수 있는 이유를 나누는 공간에 자신을 노출시키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보이지 않는 층위에서 지지하는 그물망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 당신은 예전의 자신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당신은 압니다. 현실은 당신을 통해 바뀐다는 것을. 당신은 단지 배우가 아니에요. 당신은 작가이며 감독이며 무대 전체를 디자인하는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진짜로 삶에 뿌리 내렸을 때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이 느끼지 못하는 신호를 감지하게 되고 이전에는 우연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정교하게 조율된 흐름처럼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매 순간 살아내고 있다. 이제 당신은 의식적으로 설계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자아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자, 자신의 삶을 예술처럼 창조해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더 깊이 묻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어요. 무한함을 체화한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제 나는 어떻게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해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가진 진동수는 더 많은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신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전환을 넘어 다른 이들의 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다른 이들의 관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의식의 파장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1. 에너지로 가르쳐라. 말이 아닌 진동으로 전하라. 사람들은 말보다 당신이 풍기는 에너지를 먼저 느낍니다. 당신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 그들은 당신의 평온함에 끌리고 당신이 풍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그들은 부족함이라는 환상에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변화하면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공간이 바뀝니다. 이것이 에너지의 영향력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진동수는 늘 주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에너지로 세상을 비출 것인가? 2. 무한한 시야로 타인을 바라보라.
누군가가 아직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를 동정하지 마세요. 그는 그저 아직 자신의 무한함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한 장면에 몰입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의 무대 밖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들의 진정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니까요. 그들에게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당신의 인식으로 그들을 무한한 존재로 볼 것. 그 시선이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식 자체가 하나의 진동 주파수이기 때문이에요. 3. 공동 현실을 창조하라. 당신이 혼자만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면 여러 존재들과 함께 공동 창조 역시 가능합니다. 무한함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관을 나누고 한계를 넘어선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이제는 개인의 현실을 넘어서 집단의 현실, 지구의 에너지, 의식의 진화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단지 삶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질문을 멈추지 마라. 무한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도달한 이 지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문하세요. 지금 나는 어떤 한계를 또 믿고 있는가?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삶은 어떤 것일까? 무한한 나에게 오늘 요청할 수 있는 가장 큰 확장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새로운 진화의 문을 엽니다. 잽쳐. 기쁨을 우선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 기쁨을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세요. 기쁨은 곧 영혼의 주파수입니다. 진짜 당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 당신이 기쁨에 따라 선택할 때 우주는 더 넓은 길을 열어줍니다. 기쁨은 가장 빠른 현실 이동 수단이며 가장 진실된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단지 무언가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삶을 반응으로 살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가능성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선택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의식의 항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관찰자가 곧 관찰 대상이기 때문. 세상은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는 방식이 변한 것. 그래서 세상도 당신을 따라 변한 것.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무한한 당신이라면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첫걸음을 지금 어디서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무한한 삶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